한나라당이 비정규직법 적용을 1년 6개월 유예하는 안을 제시했으나 야당이 반대해서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남북 3차 실무회담이 입장차만 확인한 채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기업의 원천기술 연구개발 투자에 대해서 선진국 수준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초등학생이 신종플루에 감염돼서 국내에서 처음으로 휴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정규직법 기습 상정 시도에 한나라당은 법 적용 유예 기간을 줄인 양보안을 새로 제시했지만 여야 간의 갈등은 식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나라당이 비정규직법 적용 유예 기간을 당초 2년에서 1년 6개월로 줄인 양보안을 새로 제시했습니다. 어제 비정규직법 기습 상정을 시도한 이후 법안 개정을 위해 민주당을 압박하고 나선 것입니다. 우리 한나라당은 선진당에서 제안한 1년 6개월 안을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나라당과 선진당과 친박연대가 1년 6개월에 합의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의 책임론도 강하게 제기해서 안상수 원내대표는 법 시행으로 인한 해고 사태는 추미애 실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맞선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기습 상정 시도를 국회에서 있을 수 없는 폭거로 규정하며 대여 공세 고삐를 바짝 쥐었습니다. 또 법 적용 유예를 전제로 한 비정규직법 논의에는 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제 한나라당 태도로 봐서 이 법과 관련된 논의가 진전되기 어렵다는 말씀 드립니다. 따라서 한나라당이 이제 어떤 제안을 한다 할지라도 저희는 기간 유예를 전제로 한 이 논의에는 원칙적으로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꽉 막힌 정국을 풀기 위해 이번 주말 양당 원내대표 회담을 갖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현격한 입장차에 양측 간 감정의 골까지 깊어진 상태여서 접점을 찾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 김정훈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나라당이 기습 상정한 비정규직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국회가 적절한 기간을 연장하고 그 기간에 근본적 해결책을 세워야 한다면서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제3차 민관합동회의에서 국회 처리 지연으로 가장 힘든 건 비정규직이라면서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근로자에 초점을 맞춰서 국회에서 빨리 해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정규직 전환기간 연장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면서 고용의 유연성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개성공단 남북 3차 실무회담이 입장차만 확인한 채 후속 일정도 잡지 못하고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이재준 기자입니다. 일부 진전이 있을 거라던 당초 전망과는 달리 오늘 개성공단에서 열린 남북 당국자 간 실무회담은 한마디로 싸늘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습니다. 오전 만남에서 양측 대표단은 미리 준비해간 기조연설문을 읽은 뒤 입장을 교환했습니다. 우리 대표단은 먼저 94일째 억류 중인 유모 씨의 소재와 건강 상태를 알려달라며 조속한 석방을 북측에 촉구했습니다. 대표단은 또 상호 신뢰 구축을 강조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비방을 즉각 그만두라고 북측에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우리 측 요구와 무관하게 자신들의 기존 요구만 반복했습니다. 우리 대표단은 또 효율적 진행을 위해 본회담과 소회담으로 나눠서 현안들을 다루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북측은 서로 입장을 충분히 확인했다며 오후 회담마저 거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대표단은 별다른 성과 없이 오후 5시쯤 군사분계선을 넘어 돌아왔습니다. 양측이 차기 회담 일정조차 잡지 못하면서 개성공단의 앞날과 억류 중인 유씨 문제 해결에도 먹구름이 낄 전망입니다. 정부는 일단 협상 결렬까지 간 것은 아닌 만큼 북측과 계속 협의해 차기 회담 일정을 잡겠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이재준입니다. 전북의 한 초등학교 학생이 신종플루에 감염돼서 학교가 휴교에 들어갔습니다. 전북의 A초등학교는 지난달 호주에 다녀온 학생 B군이 신종플루 확진 환자로 밝혀져 오는 7일까지 임시 휴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교생이 850명인 이 학교는 오전 수업을 마치고 학생들을 전원 귀가시켰습니다. 신종플루 때문에 국내에서 휴교령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기업들의 연구개발 투자에 대해서 선진국에 버금가는 최고 수준의 세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정부가 민간 합동회의를 거쳐서 오늘 발표한 투자 활성화 방안입니다. 이용문 기자입니다.
정부가 오늘 내놓은 투자 촉진 방안은 기업들의 R&D, 즉 연구개발 투자를 독려하는 데 무게가 실렸습니다. 원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R&D 투자를 하면 중소기업은 35%, 대기업은 25%를 세액 공제 방식으로 돌려준다는 겁니다. 중소기업이 원천 기술 R&D 투자에 100억 원을 썼다면 35억 원을 고스란히 돌려준다는 겁니다. OECD, 즉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최고 수준의 세제 지원입니다. 윤중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서 내린 결단이라며 기업들의 투자를 요청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점에서 R&D 투자의 중요성이 크다는 뜻이며 기업들도 이 점에 유의해서 실효성 있는 투자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는 바입니다. 또 정부와 국책은행을 중심으로 5조 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조성하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이 펀드와 연계한 설비자금 대출 5조 원을 지원합니다. 기업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회사 안에 쌓아둔 뭉칫돈을 설비 투자에 쓸 수 있도록 M&A 방어 수단을 내년에 법제화하기로 했습니다. 경영권 방어를 위해 새로 주식을 발행할 때 기존 주주들은 싸게 살 수 있게 해주는 이른바 포이즌 필이 도입됩니다. 지금은 상수원 근처에서 공장 신증서를 막는 사전 입지 규제를 하지만 앞으로는 총량 규제로 전환해 첨단 산업시설은 들어갈 수 있게 합니다. CBS 뉴스 이용문입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 교육당국의 시국선언 교사 대량 징계와 관련해서 표현의 자유를 주제로 한 제2차 시국선언문을 초안 형태로 발표했습니다. 전교조는 오늘 민주주의 수호교사 선언문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통해서 교사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는다며 교사를 대량 징계한 것은 민주주의의 질서를 파괴하는 공권력의 남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교조는 이달 중순까지 일선 교사를 대상으로 시국선언 서명을 받아 전교조 기관지인 교육희망을 통해서 명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태광실업 박연차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원기 전 국회의장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의장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육선 의원이자 정치인으로서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서 국민들을 실망시켰다며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 575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의장은 돈을 받은 사실을 비서실장을 통해 나중에 알게 됐고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면 비서실장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검찰의 말에 어쩔 수 없이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안장식이 오는 10일 낮 12시 경남 김해 봉하마을 인근의 장지에서 엄수됩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 장의위원회는 국민장의 마지막 의식인 안장식 일정과 형식을 유족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안장식은 노 전 대통령의 유골이 안장식장으로 봉송되는 것을 시작으로 기독교 등 4대 종단의 종교의식과 유족과 각계 대표의 헌화와 분향, 안장, 묵념 등의 순서로 약 1시간 30분에 걸쳐 진행됩니다. 한국인 선장 2명이 우리나라 선장 가운데는 처음으로 IMO, 즉 국제해사기구가 선정하는 바다의 의인에 뽑혔습니다. 국토해양부는 STX 펜오션 차상근 선장과 고려해운 김신호 선장 등 2명이 영국 런던에서 열린 국제해사기구 이사회에서 바다의 의인으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국제해사기구는 지난 2007년부터 매년 해상에서의 인명구조나 해양오염 방지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선원을 대상으로 바다의 의인에 선정하고 있으며 올해는 30명이 추천돼서 이 가운데 17명이 선정됐습니다. 호주 퀸슬랜드 관광청은 꿈의 직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지원자에게 60초짜리 동영상을 만들어 보내도록 했습니다. 이 채용 소식은 전 세계로 퍼져 수많은 지원자가 몰리기도 했는데요. 3만 5천 명의 경쟁자를 뚫고 꿈의 직장에서 일하게 된 벤 사우서씨를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영국인 벤 사우설이 호주 해밀턴 섬의 관리인으로 일하기 위해서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전 세계 3만 5천 명의 지원자를 물리치고 이곳에 취직한 벤 씨는 1억 3천만 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직업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지 재미삼아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To me and to the rest of Tourism Queensland, we know that it's a job, we know it's a real position, and there is a lot of hard work to come. It's really, as I've got to be, an ambassador for Queensland and selling it to the world, and you don't sit on your backside doing nothing to do that, do you? 벤 씨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의 질투를 받게 됐지만
6개월 동안 이곳에서 최선을 다해 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모자이크에는 코끼리와 사자 등 동물의 모습과 다양한 물고기의 형상이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앞으로 모자이크를 보기 위해서 이곳에 관광객이 몰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럽 최대 흡연국인 그리스에서 금연법이 시행되면서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공공 실내 장소에선 흡연을 금지하게 됩니다.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실시하게 될 금연법에 대해서 시민들은 대부분 만족하고 있습니다. Καλά κάνει. Πιστεύω ότι ο διπλανός μου δεν καπνίζει, τον ενοχλεί. Ίσως και εμένα να με ενοχλούσε, άμα δεν θα κάπνιζα. 이 법을 어기게 되면 개인은 90만 원의 벌금을 물고 사업체는 벌금부터 시작해 영업 허가가 취소되기도 합니다. EU 집행위원회는 27개국 회원국 정부가 소비자 부담을 줄이고자 통신요금을 인하하는 법안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올여름 휴가철부터 유럽연합 주민들은 다른 회원국에서 휴대전화 통화를 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낼 때 비용을 60%가량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박주연이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고 강원도와 경상남북도 지방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15도에서 20도, 낮 최고기온 23도에서 30도가 되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21.3도입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